파리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도 했습니다. 햇반과 김으로 끼니를 때우는 파리의 소소한 일상을 SNS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파리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비보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자신이 당대표로 당선한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를 도왔던 측근들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는 예정된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 전 대표 얘기입니다. 발단은 자신이 당대표 때 사무부총장에 임명한 이정근 씨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측근들이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시 당대표에 당선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수혜자로 볼 수 있기에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귀국 직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청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때가 아니다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이른바 86세대 중에 송영길 전 대표는 선두주자였습니다. 4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그는 차기 주자로까지 거론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발목이 잡힌 그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1963년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대동고 졸업 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송 전 대표 집안은 사남 이녀 6명 중 2명이 사법시험, 2명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재 집안입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의 터를 잡고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당시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그는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변호사가 돼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992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 사법고시를 준비한 그는 2년 만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가 된 그는 인천으로 다시 내려가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운동에 투신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가입하고 전국민주택신의련 고문변호사, 인천계양구 건축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계기는 1999년 인천 강화계양갑에서 실시한 재보궐선거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아 재보선에 출마했지만 그의 첫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을 둘러싼 온로비 사건으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듬해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 다시 도전해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기록합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에는 인천시장에 도전해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고 2016년 20대 총선에 당선하며 4선 고지를 밟습니다. 4선 직후 실시된 8.27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도전한 송영길 전 대표는 뜻밖의 예선 탈락이라는 수모를 경험합니다. 19대 대선 때에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 캠프를 총괄하는 선대 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러시아 특사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특사 활동 직후에 제가 송영길 당시 특사를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든 책을 선물 받았다면서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여주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그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 러시아와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한반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컷오프는 통과했지만 본선에서 이해찬 후보에 밀려 2위에 머물고 맙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5선을 기록한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으로써 실시한 2021년 5월 2일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세 번째 도전만에 당대표의 꿈을 이룹니다.
치열한 3파전으로 치러진 5위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는 0.59%라는 근소한 표차로 친문계 지지를 받던 송영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합니다. 치열한 3파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봉투까지 돌린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송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관련 책을 읽은 뒤 독후감을 올리자며 1일 1 이재명 공부하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7일에는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손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피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하자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 전 정치 쇄신의 의미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는 대선 직후 치러진 6일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19.82%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낙선합니다. 그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 당선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 그는 그랑제골 방문 연구교수직 수행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새해에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엘리제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4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뒤 귀국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걸어온 정치적 스펙만 놓고 보자면 차기 주작감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는 암초에 걸려있는 그가 과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